인기도 있지만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좀 믿을만한 그런 저희도 녹십자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새로 이제 의료관광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물론 이제 좋게 보고 중국이나 중동 시장을 메인 시장으로 타겟팅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유망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갑자기 수술을 받다가 죽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중국인들은 지금 좀 두려움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다 그렇지 않고 중국에서도 성형수술을 받다가 갑자기 죽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인들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엄선된 그리고 공신력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많이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국의 의료기관에서는 한국과 합작을 많이 원해요. 여기 의료진을 중국으로 많이 유치를 해서 중국 현지에서 수술을 하게 만들고 싶다고 저는 벌써 몇 팀이나 이게 중간에서 어린지를 해드렸어요. 네, 사실은 한국 의료진들은 장기적으로 중국에 가서 거주하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많이 성사가 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이미 천진시에서 한국의 최대 성형병원인 원진하고 규모가 굉장히 큰 여기보다 몇 배가 더 큰 그런 병원을 개업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은 성형병원들이 점점 사라질 것 같고요. 크고 실력이 있는 데가 더 많이 선호가 될 것 같아요. 저희 이민방에서는 내일경제하고 인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민방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고 믿을만한 기관 에이전트는 하지 않습니다. 직접 의료기관들을 평가를 해서 그 인증 마크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글만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인이 중국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데요. 혹시 이거 보셨다면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중국의 여러 면을 잘 해부를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그 사례들이 좀 너무 지난 날의 것이다. 사실 지금 중국은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분이 주로 분석한 것은 뭐 20년, 30년, 심지어 10년 전에 가장 최근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10년 전의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가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흔히 한국은 인터넷의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세계 최고다, 최고로 빠르다라고 자랑을 많이 하십니다. 작년 연말에 제가 어떤 그 이유로 스키장에 대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그 스키장의 홍보 자료나 그 웹사이트를 보면은 굉장히 정보가 부족해서 많이 실망을 했어요. 허술하고 많이 부족해요. 근데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중국의 최대 검색 엔진 바이두에서 검색을 보면 뭐라 해야 되나, 백과사전식으로 굉장히 소상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정보의 양이나 질 면에서 이미 중국은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한국을 이미 추월했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계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근데 IT 쪽으로는 한국은 앞서고 있을지 몰라도 벌써 중국은 추월하는 그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맨 처음에 부임하러 왔을 때는 그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인터넷에 정보가 훨씬 더 많고 유효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키워드를 갖다가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은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이제 중국의 반 정도 수준도 못 미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하게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데, 예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중국을 판단을 하면은 중국인의 그 심리나 성격, 내려오는 그런 전통에 대해서
통해서 어느 정도 그 힌트를 얻을지 몰라도 현재 중국 실정에 맞지 않은 그런 부분도 많을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중간에서 한국과 중국 기업체를 매칭을 하고 그 컨설팅을 해주면 요즘 저를 재촉을 하는 사람이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것도 상당히 의외였어요. 항상 중국 측은 못 기다리고 한국 측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안 보내주냐 불평을 하거든요. 그건 아마 그 책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글말리도 상당 부분 만만기와 관시 이런 것에 좀 기반을 해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저도 한 10년 전에 어떤 기회가 있어서 중국 기업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보기 위해서 했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낮부터 술 마시기 시작해가지고 새벽까지 이렇게 차를 바꿔가면서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마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그 관시라고 하는 그건 흐를 것 같은데 요새 그 비즈니스 프랙티스는 어떤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까? 직접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서 아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일단 민영 기업체가 아니라면 공기업, 국유기업, 정부의 관공서 같은 데서는 아마 저렇게까지 대접을 할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을 거예요. 특히 시진핑 주석이 2, 3년 전에 집권을 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서 반부패 운동이 일고 있어서 지금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당장 민영 기업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빨라지고 이제는 밤새도록 술을 마시진 않습니다. 제가 오히려 한국 기업인을 모시고 중국 지자체에 가보면 지자체 장들이 나와서 접대를 해주잖아요. 저한테 먼저 당부를 해요. 한국에서 오신 귀빈들이 술이 취하지 않도록 적당히 드시고 적당히 기분 좋은 분위기에서 협상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분의 주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옆에서 잘 통제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저한테 먼저 합니다.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점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아까 그 발표를 하시면서 저희 RCT 융합기업이 성격이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저희는 대한민국 1%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뭐 의료나 헬스 뭐 이쪽 분야 각 분야의 건설 쪽이나 그쪽에서 계신 분들이 그분을 그 업종에서 최고에 있는 기술 평가를 받고 철저한 보증과 검증을 통해서 수상을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각각에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 1%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뭐 대기업도 있으시고 중소기업도 있지만 일정한 부분에서 하시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성장을 하시거나 그러면 그쪽에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감히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1% 기업들이 모였는데 인문일보에서 중국에서 한번 연재기사 한번 써주시면 어떨까 하고 한번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회원님들 어떻습니까? 별로세요? 연재기사? 돌아가면서? 지금 청취자도 한번 연결을 해주시겠죠? 예. 한 수십 명의 지자체장을 다 영상 인터뷰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나중에 다시 중국에 갔는데 접대하는 분이 굉장히 일반인인데도 이비망에서 그 지사님 인터뷰를 봤다. 그래서 안다. 얼굴 안다. 라고 했을 때 저도 굉장히 뿌듯하죠. 네, 제가 원래 여기 존재하는 이유는 한중 양국 간의 각 분야의 그런 교류 관계를 촉진시키는 데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1% 업체라고 하시면 취재를 할 수 있는 게 또한 저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지금 하면서 중국 진출할 계획도 가지고 오늘 좀 의장님도 보니까 이 투자자가 중국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시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여러 회원사분들도 중국에 진출하는 부분에 어떠한 기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매칭이나 이런 부분도 생각되시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그만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도 저 인민일보 인민방 쪽은 좀 몰랐던 사실인데 아까 뭐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이슈화되는 건물망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재밌게 했던 거고요. 제가 한마디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민망의 폐지 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평균 4억에서 7억이에요. 하루에. 질문 추가로 계속 받겠습니다. 뭐 혹시 예정돼 계신 질문이 있으세요?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게 중국에서 저희 스마트 시티 사업을 하는 거는 저희 주주가 중국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중국 주주 쪽에서 사업 소개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때 허베이에 있는 스자장에서 그 시장을 통해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는 그 진둥이라고 JD.com 쪽을 통해서 진둥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현재 저희 ICT 포럼에 있는 그 대부분 회사들이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어떤 구축, 그 제반 능력이 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내년에 한국 돈으로 200억 단 예산을 측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저희 사업 부분은 교통 그 신호에 들어가는 스피커 사업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시범 사업으로 각각 그 지자체에 있는 그 성에 아까 뭐라 하셨죠? 그 스자장이 어떤 허베이 있는 성도. 네, 성도거든요. 그래서 그 성도 자체에서도 예산을 내릴 수가 있어서 어떤 홍보가 된다고 하면 지금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대표님 또는 어떤 부사장님께서도 좋은 제품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아까 저희 강태정 그 부의장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좀 좋은 홍보 기회를 좀 주시면은 아마 중국에서도 좋은 스마트 시티에 대한 재원을 확보하고 한국 기술을 홍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마켓하고 비슷한 네.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하지만 제 생각에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굉장히 그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그 프로젝트예요. 일반의 무슨 잡상인이나 그 잡다한 상품 구매를 하는 소비자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고 대신에 지자체 장 그리고 각 성, 각 시의 정책 결정권자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는 찡동에다가 아니죠 이민망에 광고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찡동은 잘못 선택한 그런 채널인 것 같고요. 이민망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그냥 들으세요. 이민망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의 기관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중국의 각 지자체장 특히 예를 들어 하북성 성장이지 않습니까? 성정보다도 높은 분이 계세요. 서기님이에요. 그 다음에 유원회 서기. 사실 그분은 1인자예요. 성장이나 서기, 중국에서 정치적으로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사람, 뜻이 있는 사람들은 인민망을 많이 보게 돼요. 시진핑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저 인민망 같은 경우에는 각 지방 성에 성과 시, 심지어 밑에 현, 군수의 인사 변동 그런 소식도 다 인민망에서 공개를 하고 그리고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뉴스는 다 인민망을 통해서 발표를 하고 그분들이 주로 많이 보는 인민일보나 신화망, 인민망 이렇게 관영 매체에다가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홍보를. 저희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얼마든지 소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엔터테인먼트 쪽의 컨텐츠랑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인터랙티브 솔루션 쪽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요즘에 이제 중국의 그런 테마파크나 그런 엔터테인먼트 공간들이 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어서 4, 5년 전에 저희 중국 프로젝트가 생겨서 잠깐 이렇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시안 쪽에 서안 쪽에 있는 그때 이제 테마파크 전시 공간 이런 좀 작업을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진출을 좀 했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중간에 에이전트 해주셨던 이제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아까
비슷한 좀 아픔이 있는데 저희 동포라고 하죠. 예, 조선족 동포 운영하는 지금 회사가 에이전트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6개월 정도 작업도 좀 하고 소개도 받고 저희가 그때 개발했던 데이터들도 일부 처음에 설계 도안도 많이 나가고 근데 진행 과정에서 에이전트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연락이 두절이 되고 그래서 저희는 제가 그때 굉장히 포부도 좀 크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 좀 좌절이 됐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정말 어디랑 해야 되나 거기를 어떻게 검증해야 되나가 굉장히 숙제겠더라고요. 분명 그 당시 때도 저도 거기가 공산당 라인 누구 라인에 관시가 다 이미 형성이 돼 있고 해서 회식도 하고 거기 회사도 찾아가서 다 보여주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을 많이 했는데 실제 중간에 그걸 거간해주는 믿을만한 에이전트를 어떻게 검증해서 확보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하는 부분도 진짜 그런 이제 그 엔터테인먼트 전시 공간에 뭔가 체험 요소들을 개발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만든 약간 특허라든가 저희 솔루션에 대한 어떤 카피라이트에 대한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계신 곳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에이전트를 혹시 검증해 주실 수도 있는 건지. 처음에 또 많은 부탁이 사적인 부탁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예 나중에 하나의 컨설팅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요.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네, 그런 기능을 저희들은 일부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 앉아 계신 오형근 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한중경제협회에서도 한중 간의 경제교류를 위해서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검증이 된 그런 기관을 통해서 신용조사이나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하신다면 아마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까 제가 우회적으로 답변을 해드렸지만 직접적으로 사실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시다시피 중국은 56개의 민족이 있어요. 저는 한족이고요. 그리고 저는 18살부터 한국어 학과를 다녀서 조선족들을 많이 접했거든요. 저한테 한국어를 가르치셨던 분들도 다 조선족 분이시고요. 그리고 주변에서 당연히 중국에서 살다 보면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모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어떤 얘기인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평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놓고 어떤 민족이 나쁘다,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렇게 힌트를 드리고 싶어요. 보통 이게 조선족, 동포라는 분들은 수준과 능력이 돼서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는 그 일을 하는 것보다는 단순히 조선어를 모국어로 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중 교류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됐거든요.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에서 1학년 마치고 했을 때 한국인을 접했어요. 그동안 조선족 교수분한테서 공부했던 그 말을 한국인하고 얘기를 해보면 참 이상하다, 사투리다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거 아니다. 제가 스스로 전향을 했거든요. 나중에 스스로 독학을 통해서 보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가르치신 것들은 틀린 것도 많고 또 그렇게 품위 있는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대학교에 있는 조선족 교수분들도 단지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사회에서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동포들의 수준이 어떤지 아마 짐작을 하실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선족을 통해서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중국에서 살았다고 해서 중국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도 저도 아닌, 네, 보통 그런 언어를 많이 구사하거든요. 일단 상대 측에서 중국에서 어느 정도 지위와 영향력이 있는 분이라면 그러한 언어를 들으면은 여러분들 다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외국인을 판단했을 때 만약에 그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을 잘하면은 엄청 머리가 똑똑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만약에 말부터 못하게 되면, 굉장히 품이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능력을 의심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미국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를 잘해야 현지에서 잘 대우를 받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동포들은 중국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실 뭐 대우를 받거나 뭐 그렇진 않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한국어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조선족 가운데서도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법학을 공부를 해서 훌륭한 변호사가 된다든지, 그리고 각 분야에서 훌륭한 인물이 된 사람은 덜어 있어요.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러한 분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10중 8구, 제가 들은 얘기 중에 10중 8구는 다 실패한 케이스예요. 그런 분을 통하지 말고 대신에 좀 믿을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기관을 통해서 소개를 받고, 또 가급적이면 한족으로서 한국어를 잘하는 그런 직원을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기관에서 처음부터 한국어를 잘할 수 있는, 잘하는 그런 직원을 구하기가 힘들다면 그 궁여지책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나 이화여대에 동시통대가 있어요. 거기에 계시는 교수님분들이거나 뭐 그런 그 전문 통역 훈련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중간 역할을 하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괜찮은 편이에요. 저희 이 민망 대표님 말씀하실 때 잠깐 언급이 나와서, 제가 한중경제협회에서 왔는데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런 좋은 자리에 와서 마이크까지 잡게 되니까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 한중경제협회는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 협회가 정부에서 인정받은 단체는 아마 6개가 있고, 정부에서 인정받지 않은 그런 사단법인은 30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식경제부 소속의, 요즘은 아마 산업통상부? 산업자원통상부? 네, 그 통상자원부로 그렇게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고, 다른 단체들은 전부 다 외교부나 문화관광체육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경제랑 관련이 되는 그런 단체이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있는 큰 단체 중에 하나는 아주 큰 금호라는 그룹에서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저희는 주로 중소기업들 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199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때부터 작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큰 일을 하려고 차곡차곡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크게 도약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뭐 여러 사례들 말씀하셨는데, 옆에 저희 회원사가 같이 왔어요. 엔터테인먼트 하는데 아직 중국 사업을 한 건 아니고 저희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미리 공부를 해요.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저희가 한국에서는 전경련하고 같이 도우면서 지금 일을 시작을 했고, 중국 쪽에는 국제상해라고 있어요. 그쪽하고도 아주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CCPIT? 그거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요? 네, 거기랑 저희도 이제 MOU 체결해가지고 같이 또 일을 하고 있고, 공상연, 공업상업연합회하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공신력 있는 단체들하고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한중경제협회 회원부터 먼저 되시고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저 회원 가입해 주십시오. 네, 저는 아까 제 마이크를 전달하려고 하다가 질문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마이크를 못 드렸었는데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회원분들 오늘 좀 저희 회원들이 한 40여 개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요번에 좀 양해 말씀 드리는 거는 연수가 초청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고 제가 좀 의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휴가 중입니다. 한국은 휴가 중이고요. 이게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좀 자리가 좀 적은 자리가 됐는데 앞으로는 이제 인민방 쪽 오셔가지고 저희 프로그램 있을 때마다 오셔가지고 한번 같이 좀 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월 기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바빠지실 겁니다.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좀 합류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저는 이렇게 들어보니까 종합적으로 관시 중국 관계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하던 거를 뒤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관시를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반대로 그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뭐 이 한번 맺은 게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한국은 또 뭐 조그만 뭐 밥도 해봐야 뜸을 들이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정확히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분들 우리 저 포럼 회원사분들끼리 같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커뮤니케이션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중국 진출하실 때 만 사람보다 2사람이 낫겠습니까? 제 생각에 그런 생각도 좀 되어지고요. 추후 일정은 지금 요거 끝나고 좀 커피숍에서 담아 가도록 하는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차기 일정은 저희 집행부에서 지금 일정을 잡아가지고 저번에 이제 2개월 전에 골프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여름인 관계로 조금 지나서 골프 행사는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좋으시다면 울트라도 괜찮습니다. 골프. 그래서 그 일정을 한번 잡아서 추후에 한번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메리스 때문에 사투를 벌이느라고 제가 프로그램을 못 짰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좀 프로그램을 짜고 있는데요. 짜는 대로 해서 공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저 이상 행사를 좀 마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이상 고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